오늘의 이제 마지막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하고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2기의 정치 성향, 극우적 성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트럼프 정권의 그 진짜 모습을 알아야만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아니야, 이번 관세가 일기하고는 틀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런 것들을 어떤 흐름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금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밑에 있는 정치 파벌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근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나오더라도 자기들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도 자기들이 보수냐 진보냐에 맞춰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습을 여기에 대해서 이 모습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진짜 없는 일을 있다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있는 일을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없는 일처럼 모르는 척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흐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려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왜 지금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왜 갑자기 이런 뒤통수를 맞고 있고 또 갑자기 경제 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하냐.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뭔가를 간과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지금 트럼프가 딱 취임하고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정부가 과거 그 꼴보기 싫었던 바이든 정부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나 나쁜 정책들, 악책들, 그죠? 저도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어요. 그런 거 보고. 무슨 저기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무조건 제 동성연애자들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 너무 심하잖아. 아무데나 무조건 기분으로 막 갖다 넣고, 솔직히 그런 게 영향을 주거든요.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맞죠? 제가 동성연애자들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나한테 손해만 안 끼치면. 이 세상에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성이, 혼란이 존재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 사람들도 다 나름 나쁜 사람 아니고 착한 사람들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그 페미니즘도 그랬죠. 얼마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같은 사람인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권리를 제한받았습니까? 이해를 해요. 그거를 풀어주는 것도. 근데 이제 워낙에 억눌려 있던 게 그 반작용으로 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 시대의 흐름이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려니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좀 심한 건 심했다. 지난 바이든 정권에서. 또 바이든 정권도 정말로 마스터 플랜 A를 실행하면서 못된 짓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딱 한 달 동안 그 바이든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런 악책들을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걷어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겠죠. 엊그저께 오신 그 손님분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남편은 미국 공무원이지만 이분은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한인들도 심지어 영주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예전에 경미했던 경범죄 전력이나 뭐가 조금만 있어도 그거 핑계로 다 쫓겨나는 사람도 지금 한인 사회에서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정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이분은 그거보다는 일단 그동안 너무 세상이 말이 안 된다. 하느님의 어떤 그 성경의 비교에서도 바이든 빨갱이 세력들이 한 게 너무 말이 안 된다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시원하게 탁탁 걷어채니까 그게 너무 일단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요새 너무 살맛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트럼프가 워낙 그것도 쇼맨십이 또 대단하잖아요. 보는 사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좋다고 해서 내가 원하던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하는 정책 모두 다 좋다고 커버해주기 전에 있는 그대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즉 지금 트럼프의 그런 모습들의 문제가 뭐냐, 그 안에 방법론이 문제예요. 정말로 간첩을 잡아내겠다. 좋아요. 간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때리는 게 맞냐? 방법론이 문제라는 거죠. 트럼프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미국의 민주적 절차가 통째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독재자들이 하는 것처럼. 또 그동안 미국 내 극우 지지자들의 그 해묵은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는 감정 포퓰리즘 정치 행동을 막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밑에 댓글 보면 역시 트럼프 잘한다. 우리나라도 와서 똑같이 해주세요. 막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지금 제가 항상 경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극우파 마가가 어떤 애들인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국판 시오니즘이란 게 뭔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포석을 깔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제2의 히틀러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 방향이 파쇼적으로 파시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란 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저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열광해주게 되면은 그게 누굴 만듭니까? 멀쩡한 미대생을 히틀러로 만드는 거죠. 멀쩡한 법대생을 체게바라로 만드는 거고, 그냥 사업가였던 트럼프를 제2의 히틀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사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마이웨이 정책에 불만이 많아요. 공화당 안에서도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 지금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극우파들, 미국판 시오니즘을 신봉하고 그걸 이루자 하는 마가파들만이 지금 미는 건데, 그 소수의 의견을 지금 밀고 가고 있더라. 관세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한테 이러지 말아라고 설득하고 있다.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공화당 전체, 공화당 대통령이 맞는데 일부 극우 마가파들의 얘기만 들어가냐. 이 밑에 딱 자기 귀 열고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더라. 문고리 3인방이 있더라. 그게 누구냐? 마이 피터 나바로죠. 지금 이 양반입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의 지금 트럼프 일기 때도 피터 나바로가 그 당시에도 경제 일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기 때는 트럼프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트럼프 일기 때는 그 옆에 극우파만 있는 게 아니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다른 자유무역론자 공화당 인사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극우 사상을 가진 피터 나바로가 트럼프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을 때 트럼프가 그래? 하면은 옆에서 그런 다른 공화당 인사들이 아니 제 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었다. 그런데 2기에 와서는 트럼프가 자기를 배신했던 민주당 공화당 인사를 다 제치고 끝까지 자기를 밀어줬던 극우파 인사들로 모든 자기 주변 인사를 다 앉혔다. 그래서 지금 피터 나바로가 2기 때는 거칠 게 없다.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나온 모든 관세 정책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수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다 조사해봤더니 미국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상호 관세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냐? 다 이 양반 입에서 나왔다. 피터 나바로 극우파 입에서.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전부 극우파만 깔아놔서 이거를 일기 때처럼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이. 공화당 상원들이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나 하는데도 그 얘기 안 듣고 극우파 얘기만 듣고 이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드디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기 때와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관세가.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트럼프와 이 주변인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관세가 그냥 관세가 아니다. 자, 미국 매체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관세 공약을 듣고 지금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모자란 재정을 관세로 채울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까 감세로 재정 부족분을 1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관세를 걷어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한다. 자동차에 하겠다, 반도체에 하겠다, 의약품에 하겠다, 막 이렇게 자꾸 4월 2일이 아니라 좀 더 땡겨갖고 뭘 하겠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 안에 정치계 쪽 사람들 인터뷰해보고 이렇게 정보 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해보니까 결국은 다 이게 뭐냐? 피터 나바로, 뭐 머스크 이런 게 다 지금 보면은 재원을 어디서 관세에서 지금 도지의 예산 삭감에서 정말로 하려고 한다. 장난이 아니라 관세를 물리게 하다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 정도 관세를 뽑아내서 그걸로 미국 재정으로 쓰려고 정말 하더라. 특히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피터 나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이런 얘기 나오죠. 이번 주에 관세로 내가 돈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걷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소득세 내는 걸 대신하겠소. 이제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언제? 20일 날. 현지 시간 20일이니까 21일 어제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엊그저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우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 폐지하는 겁니다. 뭐들어 미국 사람들 세금 내고 삽니까? 외국에서 관세 걷어다 그걸로 세금 채웁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한테 차라리 51번째 주가 되라. 뭐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모든 항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관세 내라는 항목이 늘어났냐. 거기다가 그 품목 관세 말고도 당장 뭐 미국한테 가장 많이 대미 흑자를 보는 몇 개 나라는 보편 관세 모든 항목에다 다 매기겠다고 하고 또 그거 외에 미국하고 무역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제부터 니네들한테도 맞다이 까면서 니네도 상호 관세 다 내라.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다르죠? 왜 그렇게 모든 나라한테 모든 품목에 다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냐. 일기 때하고 다르게 봤더니 진짜로 거기서 전 세계한테 세금을 걷어서 미국에다 넣어서 미국의 재정 부채도 다 갚고 미국이 침체도 다 다시 60년대처럼 미국 최고의 나라로 무역에서 계속 흑자 보는 나라로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더 커지고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자유진영에 다 하느님의 나라이 다 같이 영주 소장농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판 시오니즘을 완성을 하겠다. 이 얘기더라 이겁니다. 베센트는 어떻게 됐냐? 그나마 스콧 베센트가 이 재무장관 민주당에서 그쪽으로 지금 트레이드된 이 양반이 어떻게든 옆에서 브레이크를 잘 걸고 그 구파 말 듣지 마십시오. 경제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형님. 제가 그래도 좀 걔네들보단 알지 않습니까? 형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트럼프 설득해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요새 이 사람 어떻게 됐나요? 최근 열흘 동안 완전히 밀려났죠? 완전히 팽당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은 뭐 하는 자리냐면 예전 옐런누니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내무부 장관 뭐 그런 것처럼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집안 살림. 국가에서 뭐 예산안을 어떻게 짜고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 기업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막 이 국내 살림 예산 짜고 어디다 분배하고 막 그런 거 하는 지금 집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안방마님. 재무부 장관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 재무부 장관 회의하거나 경제 회의할 때 그런 데 참석하고. 근데 이 사람이 2월 초까지만 해도
관세 그렇게 무섭게 매기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형님 하면서 트럼프한테 열심히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얘기가 좀 먹혀드나 보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냐? 우크라이나하고 종전 협상을 하는데 이 양반을 거기다 파견을 보냈어요, 트럼프가. 알고 계시죠? 국내에 안 있어 외국으로 쫓아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젤렌스키하고 먼저 만났어요. 먼저 만나가지고 앞으로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그거 아시죠? 우리 미국이 니네 저기 휴전하고 나서도 어떻게 잘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동안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돈 얼마나 쏟아부었냐. 그거 지금 니네 갚을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라에 히토류랑 자원 많더라. 그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미국이 다 쓰게 해줘. 외국하고 그거 같이 개발하고 니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할 때도, 외국이 할 때도 우리한테 로열티 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 우크라이나에는 지하자원이나 모든 알짜 자원은 이제부터 다 미국 거야. 미국 건데 이거 가지고 외국하고 개발 사업 할 때도 나오는 이익의 반띵 50%는 나한테 줘. 이게 뭡니까? 예전에 영국이 인도 같은 나라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알제리나 모로코나 저기 인도차이나나 이런 데 다 식민지 삼아 갖고 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한말 때 러시아나 일본의 기간산업 뺏겼을 때하고 똑같은 거를 노골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니네 나라 전쟁 도와줬은 게 이제 완전한 식민지가 되라. 국가 자원에 대한 경제 주권을 포기해라 이거예요. 와, 푸틴보다 더한 놈이죠? 그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시켰냐 이거예요. 국무부도 있고 국무부위원도 있고 국무장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인사들이 있고 걔네들을 보내면 돼요. 근데 재무부 장관 해가지고 보냈어요, 글이. 이거 제가 볼 때는 극우파가 몰아낸 거예요. 피터 나바로가 옆에 붙어가지고 트럼프한테 관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스쿱 베센트가 들어와가지고 형님 또 둘이서 쏙닥쏙닥 내가 제 말 듣지 말랬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막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눈꼴시였겠어요. 지금 이 극우파들이 힘이 세니까 보낸 거예요. 맨날 뭔 얘기만 하면 방에 따라 들어와서 그건 아니다 하고 지금 초치니까 저기 유럽으로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프로젝트 주고 너는 이거나 하고 와 하고 재무부 장관을 그리 보낸 거예요. 너무 웃기죠? 재무부 장관은 지금 국내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무부 장관을 국무부나 국방부 걔네들하고 똑같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그거 단판 짓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예. 뺑뺑이 돌린 거예요. 지금 해외로 그런 거 아시죠? 해외 출장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을, 재무장관을, 안방에 있어야 될 재무장관을 유럽으로 지금 출장 보내놓고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피터 나바로 혼자서 옆에다가 트럼프 귀를 잡고도 관세에 우리 극우파 마가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몰고 가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미 파벌이 기울었죠. 예. 잠깐 반짝하다가 이 양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2주 3주 동안 나온 관세가 시간이 갈수록 베일을 벗겨보니까 아니 이거 누가 이런 관세를 생각했어? 어떤 놈이 지금 트럼프 옆에 누가 있어? 스콧 베센트 어디 갔어? 지금 유럽 갔어요. 우크라이나 막 미사일 빵빵 떨어지는데 지금 철모 화이바 쓰고 지금 젤렌스키랑 벙커에서 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문 재무부 장관이 거기가 지금 뭐 하는데? 그럼 지금 누가 이런 거를 트럼프 옆에 피터 나바로하고 극우 인사들 몇 명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사들은 다 프로젝트 2025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지금 자기들이 꿈꾸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경제나 뭐나 정치나 외교나 군사 해외의 군대나 다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극우파의 교리 경전으로서 몇 년 전부터 여러 지필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미래의 미국을 이렇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만든 Mandate for 어쩌고저쩌고 2025년에서 자기들이 만든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그대로 지금 피터 나바로가 옆에서 트럼프한테, 그죠? 이방카가 맨날 트럼프가 집에 오면은 당신은 그 극우 유튜버들 좀 그만 봐! 막 하겠죠? 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편내가 말이야, 지금 하면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관세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관세 확실히 뭐가 다르냐,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나오죠. 어떻게 됐냐 지금. 지금 뭐 알루미늄,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1기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다. 근데 그때는 품목이 1개였다. 철강 1개. 근데 이번에는 철강이 1개가 아니라 167개다. 관세가. 이게 뭔 얘기냐? 트럼프 1기 때는 내가 여차하면 철강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 하는 거는 정말로 포스코 같은 데서 나오는, 포항제철 같은 데서 나오는 철강 그 원자재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관세 품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냐? 그 철강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 167개, 관세 품목이 167개로, 1개에서 167개로 2기 때는 늘어난 거예요. 원자재뿐만 아니라 그 철강을 사용한 여러 제품들을 다 관세 대상에 이번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강도 그러고 알루미늄도 그런다. 그걸로 주조한 알루미늄 제품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1기 때 캐나다, 멕시코 관세 면세로 나중에 제외해주고 우리 대한민국도 쿼터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세를 면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전부 다 예외는 없다. 예외를 일절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똑같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데 그것도 1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 몇백 개를 다 관세를 늘리려고 하고 있더라.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이게 단순히 정말로, 물론 나중에 협상은 하겠죠. 이 모든 거를 상대방하고 쌈이 붙어서 야 누가 죽는지 진짜 해보자 백제하고는 우통 벗고 지금 들어 눕게 되면은 이 나라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실제 때리지는 않지만 에휴 막 때릴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이쪽이 굴복하게 만들려고 협상은 계속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목을 더 늘리고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를 품목별 관세에서 전체 보편 관세로 다 매기고 항목을 엄청나게 늘리고 상호 관세까지 늘리고, 좀 이상하죠? 갈수록 이렇게까지 많이? 이게 단순히 협상용 딜인가? 가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옆에서 떠드는 애가 누구냐? 극우파들이고 피터 나바로고, 그거를 브레이크 걸고 중재 걸어줄 사람은 없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냐? 다 출처를 조사하고 메모를 조사하고 했더니 나오는 책이 뭡니까? 바이블이 아니라 프로젝트 2025라는 극우파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렇게 만듭시다, 경제나 이런 것도 하고 썼던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 이제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에 가가지고 벤스 부통령이 정말 저도 이거 봤는데 좀 어이가 없대요. 국가 외교장에서 이 자식 막 주머니에다 손 넣고 유럽 수장들 다 모여있는데 예의도 안 차리고 주머니에다 딱 삐딱하니 손 넣고 니네는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게 아니다. 훈계를 막 하죠. 미국 유럽 애들한테. 이거는 자존심,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러면서 결국 뭐냐, 유럽에 있는 극우파들이 있다. 극우 정당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 이거예요.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이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극우파들, 마가파들이 얘기하는 미국판 시오니즘이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극우 사상의 이상적인 나라를 미국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의 리더로서 다른 나라들에도 그런 정치 문화 시스템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형님의 나라로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 때 봐라.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외국의 정상들을 따로 부르는 관습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불렀죠? 근데 뭐 힘있는 나라들을 부른 게, 힘있는 나라 지도자를 부른 게 아니라
트럼프를 제일 좋아하고 트럼프가 내 롤모델이고 트럼프가 하는 극우, 그 나라 극우 꼴통이라고 인정받은 대통령들만 싹 불렀죠. 총리를 부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권을 그 극우파가 못 잡고 있고 야당이면은 걔를 불렀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는 초대 안 하고, 예를 들면 프랑스, 영국 그쪽에 소수 정당이지만 극우파의 아주 극단적인 극우파의 지도자들을,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불렀어요. 트럼프가. 그게 뭐겠습니까? 이미 극우 마가의 트럼프를 좌지우지 뒤에서 조종하는 건 극우 마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이번에 유럽 가서 이런 훈계를 한 게 뭡니까? 얘 역시도 지금 미국 극우 마가의 이론에서 전 세계에 트럼프 말을 잘 듣고 트럼프가 이루려는 이상사회를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극우 정치인들을 다 그 나라의 정권을 잡게 만들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그 모습으로 가서 사실상 세계 통일처럼 가자. 이게 미국판 시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러시아하고 교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우크라이나에서 뭐 자원이나 이런 걸 뺏어갖고 재건 사업을 하고 그러려면 뭐 들어가가지고 유럽한테 괜히 이런 반발을 사는 쓸데없는 말을 찌끄리고 오겠어요. 이것은 얘네들의 신념입니다. 신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2월 15일 기사인데 결국 트럼프가 요새 2월달 들어서 하는 말들 보니까 각종 행정명령 서명이 쫙 나왔죠. SEC 감독기구 통폐합, 디지털 자산하는 뭐 CFTC, 그 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 다 지금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냐? 조사가 나왔어요. 바로 이 문서에서 나왔더라. Mandate for Leadership, Conservative Promise, 프로젝트 2025. 극우파 인사들 여러 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하면서 나중에 뭐 여기 다 나온 거죠. 미국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정치, 경제 어떻게 해서 백서 쫙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다 나왔더라. 트럼프는 작년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극우파들의 지지를 받고 작년에 대선 운동을 해리스하고 할 때만 해도 그때마다 언론들이 제가 어디서 듣자 보니까 트럼프 대선 캠프 안에 극우파들이 딱 포진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당신한테 프로젝트 2025 여기에 맞춰갖고 당선되면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캠프 안에서 돌고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니 걔네들은 정말 미국 안에서도 극우 꼴통들인데 프로젝트 2025는 우리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 인식이 정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만 해도 트럼프는 아이고 그거는 누가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그거는 기자 양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자꾸 그런 질문 하려면 당신은 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2025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안 찍어줄까 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프로젝트 2025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런 책이 있어요? 나는 처음 듣는데 해당 문건이 자신에게는 대체로 생소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 1월 20일부터 쭉 해서 2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 각서의 일련의 조치들을 다 지금 다 이게 뭐야 하고 다 뜯어보고 이 행정명령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는 게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더라? 프로젝트 2025에서 나온 얘기더라.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 2025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다. 뭘 봤냐?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까지 23일 동안 내린 60개 이상의 주요 조치를 검토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프로젝트 2025에서 주장하는 청사진과 일치하는 행정명령과 기간 메모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더라. 결국 드러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옆에서 이게 지금까지는 시장이나 미국 어떤 정계에서도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워낙 속 시원하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를 뜯어 고치고 경제를 막 살리겠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 거대한 흐름을 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원동력은 지금 극우의 경전입니다. 이래서 제가 미국판 시오니즘을 경계하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요새 미국의 어떤 그 연방기구의 공무원들 엄청나게 지금 노지하고 같이 자르고 있죠. 갑자기 막 30분 내로 이메일이 오더니 당장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라는 식으로, 이게 뭐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거의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그 TV 예능 프로 리얼리티 쇼에서 했던 것처럼,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트위터를 인수해갖고 X로 이름을 바꾼 후에 전 직원들한테 갑자기 이메일로 당신은 해고되었소.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시오. 당신 아이디 카드는 30분 뒤에 만료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낸 거하고 똑같게 공무원들을 지금 자르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잘린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한다. 아무래도 정말로 이 공무원 구조에서 누구를 잘랐냐? 10명 중에 지금 3명을 잘라서 나가라고 하는데 각 3명이 뭔 잘못을 했냐? 정말로 뭐 성과가 부족한 사람이냐? 일을 못한 사람이냐? 실수가 있던 사람이냐? 공통점이 뭘까? 봤더니 결국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성과 때문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뽑았던 사람, 그 이유만으로 다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자르고 있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 게임에 휘말려서 우리가 잘리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잘라서 재정 적자를 줄이자 이런 것도 있지만 프로젝트 2025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딥스테이트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 빨갱이하고 연결된.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는 민주당에서 뽑은 세력은 무조건 다 걔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기구는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USAID죠.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인 기관들, 빨갱이하고 연결된 것 같은 기관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안에서 공무원들 자를 때도 그 민주당 출신이었던 애들, 빨갱이들이 뽑아준 애들 출신이 뭔가 봐갖고 블랙리스트로 올려갖고 걔네들만 다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은 방만한 미국의 재정 이 정부 기구를 줄여갖고 적자도 줄이고 좋다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숙청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숙청.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러죠. 여기도 보면은 국토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서 여기에서도 고위 관리직 15명 해고하는데 수백 명 규모의 간부직 정리 해고하는 별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몇 명 자른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누구를 그렇게 자르나 봤더니 결국은 자기 정책에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 우리나라도 문화부 인사인데 예전에 이건 아니다고 쓴소리 했던 사람들을, 문화부 인사들, 연예 쪽에 있는 사람들, 영화감독들 다 블랙리스트 넣어갖고 잘랐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에 한번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정말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나고 있는 게 뭐다? 트럼프가 일기 때 대통령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불명예를 안고 끌려 내려왔고, 그리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법원에 70몇 개가 지금 걸려있고, 그렇게 지금 4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번에 당선 안 됐으면, 대통령의 면책이 없었으면 트럼프 부동산 그룹도 해체가 되고 파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재산 환수나 이런 거,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취임하자마자 쓸데없는 공무원 자르겠다 하면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범죄나 부정부패 수사가 들어갔던 검사들, 그런 거 검사들 수사에 협조해주고 압수수색에 협조해줬던 공무원들 대놓고 복수하겠다고 말을 했었고 실제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걔네들 다 모가지 자른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짓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냐면 지금 이미 2기는 인수위 출범할 때부터 작년 말부터 1기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온갖 부정부패와 공무원의 뭐 김영란법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청년 결백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2기 끝나면 1기 때처럼 정권 바뀌면 검증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또 모든 게 다 법에 잘못돼서 환수당하고 뭐하고 법정에 갈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앉혔던 것처럼 자기 믿을 만한 뒷사람을 다음 정권에 앉혀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정권 끝나고 자기를 조사해 가지고 이거 유죄다 하고 들어갈 만한 애들을 다 모가지를 자르고 자기 사람으로 지금 다 앉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지금 네타냐후도 그랬지만 나중에 뭡니까? 법관을 다 바꿔요. 자기 사람으로.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핑계로 전부 자기 사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부터 대법원까지 연방법원까지 다 자기 사람으로 앉힐 거고 나중에는 정 안 되면 이거 나중에 불안해지면 이런 사람들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를 개혁합니다. 즉 헌법을 바꿔요. 미국의 헌법을 바꿔서 3년임을 하겠다 이거죠. 독재의 시작입니다. 체육관 선거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저지른 불법이나 비리 부패가 나중에 그거 추궁당하는 미래가 두려우니까 자기 사람 안 치는 걸로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체육관 대통령 해가지고 독재를 길게 늘어가려고 하죠. 전 세계의 그런 우경화나 극좌경화나 그런 거를 그 흐름을 타고 일어났던 지도자들이 말로가 그래서 결국은 다 대통령이 됩니다. 남미의 좌파 대통령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하죠. 극좌파 대통령들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오랜 독재를 몰아내고 하지만 걔네들도 방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람들의 그 속시원한 감정적 포퓰리즘을 이용을 하면서 온갖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횡포를 다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되면 겁이 나죠. 이제 내가 똑같이 당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헌법을 바꾸고 개헌을 하고 그래가지고 2차 3차 영원히 집권하려고 하죠. 좌파도 그러고 우파도 그러고 극단적으로 가면 그 흐름이 된다.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요즘 설마가 말이 되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 쓸어 모은다. 집권 후 돈방석 트럼프가 얼마나 벌었나.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작년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소송 합의금, 빅테크, 메타나 트위터나 여러 지금 가짜뉴스, 부정선거다. 어쩌고 해서 막 가짜뉴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왜 나를 지금 그런 데서 SNS 내 계정을 막았냐 소송을 넣으니까 빅테크들도 네가 뻔히 가짜뉴스를 다 독려를 했으니까 그러지 우리도 얼마든지 재판에 이길 자신이 있다고 둘이 붙었거든요. 트럼프 당선되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형님 제가 눈깔이 돌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절 죽여주십시오. 소송 지금 걸린 거 우리 다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야 그러냐 끝까지 가지 이왕 아니요 정말 저한테 제가 정말 제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오늘 제가 가져온 거 사과박스에 담아온 거 이거 합의금입니다. 소송 없던 일로 하고 합의금 드리겠습니다. 야야 나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다. 아니요 꼭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안 받아주시면 오늘 집에 안 갑니다. 합의금 엄청나게 지금 받아냈죠. 지금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주고 있죠. 그리고 맨날 트럼프 잘못했다고 비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대주주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와가지고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고요. 합의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형님하고 또 그 사모님이 이방카 여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카 여사님 내가 다큐멘터리 전기 영화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뭘 또 영화를 만들어 우리 와이프 아니요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내가 우리 대통령님 내외를 내가 너무 존경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방카가 아니라 멜라니아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방카는 딸인가요?
멜라니아 그 영화를 다큐 전기 영화를 만드는데 그 사모님 얼굴 잠깐 바쁘니까 에휴 영화 찍는데 다 대역 쓸 거고요. 딱 그 몇 날 며칠만 나오시면 돼요. 아무튼 판권료 어마어마하게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영화 지금 찍는데 돈을 준다고 하고요. 판권료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트럼프 재단,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거기에서 트럼프를 기리는 트럼프 도서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중에 트럼프 기념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요. 이기 끝나고 물러나면. 그러면서 그 재단에 나중에 그 도서관에 쓸 거다 하면서 뭔 재단 같은 걸 만들더니 지금 거기다가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다 억만장자들 다 한 자리씩 주고 빅테크들 돈 받아가지고 취임식 때 이걸로 뭐 제가 이거 행사하는데 쓰십시오.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 재단에다 넣고 있죠. 트럼프 도서관 결국은 트럼프 주머니로 다 들어갈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받았죠. 그것만 해도 벌써 1,000억 원이 넘는다.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떼돈을 번 게 뭡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트럼프 장남, 차남, 아버지까지 3부자가 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작년 9월에 불이 나게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다가 작년 9월에 이제 페이팔 마피아랑 암호화폐 지원 업체들이 우리 나중에 암호화폐 저기 당선되고 밀어주시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돈 벌었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님도 똑같이 저 인감도장하고 저희 주민등록증만 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 가지고요. 형님도 가상자산 돈 좀 벌어 보십시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다 저기 이것만 빌려주세요. 명의만. 3부자가 다 여보 당신도 내일 저기 증명사진 하나 갖고 와. 멜라니아 코인도 만들고 트럼프 코인도 만들고 그냥 술 먹다가 그냥 흥이 나면 그날 밤 코인 하나 만들고 지금 그러죠. 그거에서 벌써 4,360원을 벌었어요. 이 토큰은 가상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은 구입자 스스로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한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코인을 그렇게 많이 사줘서 돈을 벌게 해줬대. 알 수가 없는데 누가 한 명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제일 많이 샀어고 드러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중국의 가상화폐 사업가 저스틴 순이래요. 이 사람이 대선 이후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7,500만 달러 상당을 자기가 샀다라고 SNS를 통해 밝히고 있대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가상화폐 사업가예요. 즉 트럼프 3부자의 코인을 내가 이만큼 많이 사줄 테니까 앞으로 SEC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나하고 소송 붙어 있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뇌물이죠.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눈 벌겋게 뜨고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이걸로 이미 33억 달러 뭐 몇 년 동안 잃어버린 거 불과 석 달 만에 다 땡겼어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돈벌이 속도와 규모는 1기 때는 애교 수준이었다. 2기는 집권 1기 때를 이미 시작한 지 2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대선 끝난 지 이미 집권 1기 때를 능가한다. 돈 버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3년 전에 지금 트럼프가 자택 압수수색을 촉발한 문세관리청 지도부에 지금 보복을 가하고 있다. 라고 지금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있습니다. 나라인데 나라에서 지금 나라 인사들을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냐. 모가지 지금 잘리는 공무원들이 뭐 했던 사람인가 봤더니 2022년에 그때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왜 압수수색을 했냐면 트럼프가 일기 물러나고 나서 이 국립문서관리원에서 이제 그 백악관 문서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국가 1급 기밀을 반출한 다음에 반납을 안 하고 말하라고 저택에 그대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가서 뭐 했겠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트럼프가 사업할 때 국가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할 때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라가 이제 문서 정리하다 발견하고 공무원이
FBI에 보고를 했겠죠. 양심 있는 사람이. 그래 이 소식을 듣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기밀관리원에다가 문서관리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뭐 지금 거기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직원 공무원 몇 놈이 그 밑에 찌그만한 놈들이 뭐 내가 그 기밀문서 들고 갔다고 FBI에다 고자질한 놈이 있다며? 아 참 애들 관리 좀 잘하지. 야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면책 특권, 전직 대통령의 특권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거 들고 갔는데 우리한테 압수수색 못 들어온다고 니네가 말 좀 해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국립문서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요. 지금이 뭐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신이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FBI가 영장 들고 말하라고 저때까지 가서 전직 대통령 트럼프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1급 기밀을 그대로 들고 나갔더라. 그걸 확보했죠. 그래서 형사 기소가 된 겁니다. 예. 트럼프가 내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이 되면 특검의 잭 스미스, 지금 그런 거 조사하고 있던 잭 스미스 특검 검사, 이놈도 빨갱이 딥스테이트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놈도 내가 가만 안 둘 거고, 또 그 당시 우리 집에 압수수색 한밤중에 나 지금 가족들이랑 자고 있는데 쪽팔리게 압수수색 들어오게 꼬질른 놈 있지. 거기 양심 고백하듯이 FBI에다 꼬질른 놈, 그 공무원들 이름 다 가져와. 지금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정치 보복이죠.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겠죠? 그리고 그 멕시코만으로, 즉 우리로 얘기하면 독도를 다케시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극우파에 의해서 지금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거 안 쓴다고 해서 지금 그 취재 들어오는 언론사도 지금 니네는 이제 백악관 청와대에 들어오지 마. 어디 방송사 이름이 어디요? 니네는 여기 나 외국에 저기 출장 가는데 취재 동행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고 있더라. 어째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바이든이 임명한, 이거 최근 뉴스입니다. 보십시오. 2월 19일 뉴스예요. 이번 주 뉴스예요. 이런 게 무섭다는 거죠. 연방 검사들을 지금 해고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임명한 연방 검사만 전원 해고하고 있더라. 결국은 사법부에 자기 사람만 앉혀놓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이 기사 보셨나요? 이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5일 전 뉴스인데 2월 17일 뉴스인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어요. 부패 혐의를 받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지난해 9월에 뉴욕 시장을 연방 검찰이 뉴욕 시장을 기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더니 기소를 취소해라. 연방 검찰청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대가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극우 마갑하고 지금 트럼프의 그 명을 받고 내려온 보부 부장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이 지금 뉴욕 시장이 왜 검찰한테 기소를 당했었냐면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는 뒷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검찰에서 이 사람을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트럼프가 자기 사람이다, 우리 쪽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봐줘라, 기소 취소해라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의혹과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따를 수 없겠다 해서 검사가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의 명을 받고 내려온 법무부 부장관이 그 검사를 잘랐어요. 임의대로. 그리고 다음 올라오는 검사한테 네가 맡으라는데 걔도 못하겠다고 잘랐어요. 담당 검사가. 그 다음 애가 온 애한테, 맡은 애한테 네가 사건 맡고 기소 취소해라. 기소 취소하려면은 검사들 몇 명이 이름 넣어갖고 자기 이름으로 취소를 해야 하잖아요. 해라 했는데 이것도 내가 못하겠어. 그럼 너 사표 내. 나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7명이 연속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7명. 검사 7명이 다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건 도저히 내 양심상 못하겠어 해서 7명이 차례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이름 맡아가지고
요거 이름 맡아가지고 기소 취소하는데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거 할래, 기소 취소할래 하니까 아무도 나서는 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20명을 자기 방에다 불러놓고 누가 맬 거냐, 누가 총대 매가지고 기소를 취소할 거냐,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만약에 지시에 불응하면 니네는 모가지 다 자르는 거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면은 너는 승진시켜주겠다고 회유까지 했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검사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거부하고 모가지가 잘린 7명의 검사들이 바이든이 뭐 임명했던 민주당 좌파 빨갱이 검사였냐? 아니래요. 보수 공화당 검사들이었대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한다, 이건 완전히 대통령의 어떤 그걸로 자기 사람이고 한다고 해서 부정부패나 이 뒷거래 거의가 확실한데 봐주고 기소 취소하라고 하는 건데,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내 양심엔 안 되겠다 해서 거부해가지고 7명이 줄 모가지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도 그 예전에 그 닉스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파고들면서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을 이용해서 저 특검을 지금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윗사람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너 특검해 하고 너는 모가지 자르고 다른 사람을 특검에 앉히고 네가 우리 대통령 잘 알아서 수사해라 했는데, 그 사람도 이건 양심상 내가 못하겠어 하고 거부를 해서 그 사람도 자르고 한 것이 그 당시에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는 정치 사건이랍니다. 이 당시에 토요일 밤 하루 동안 그렇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검사들이 사직서를 냈고, 나중에 이제 자기 사람 앉히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때 2명이 사직하고 1명이 해임됐다고 합니다. 3명이 그렇게 못하겠어 해가지고 검사 3명 모가지가 날아간 게 그 당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이 악화됐고, 그래서 열흘 뒤에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 탄핵이 들어갑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번 주에 그 당시 3명의 검사가 잘렸는데 이번 주에 똑같이 예전 닉슨 게이트 사건처럼 트럼프가 분명히 하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내 사람이니까 기소 다 걷어내라, 취소해라 압력을 넣었는데, 심지어 민주당 좌파도 아니고 공화당 출신의 검사들이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오늘 옷 벗고 나가, 누가 할래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7명이 옷 벗고 나갔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는가 아셨겠죠? 지금 예전에 재밌는 건,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시대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하고 끌어내리거나 제정신을 차리고 민주주의를 지켜가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대립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이념과 진영 논리에 지난 3, 4년 동안 전 세계가 선동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아시죠?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감정적으로 극단으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예전 같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지지해주는 지지층이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의 날이 있었죠. 그때 미국 증시도 휴장했는데 그때 뭐 트럼프 잘못됐다고 이렇게 반대 시위가 나왔는데 몇 명 나오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지금 반대 시위에 나온 사람이 한 얘기가 제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를 왜 반대하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이루는 데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변화는 좋다. 그 변화를 가는 건 좋은데 잘못된 방법, 민주적인 규칙을 어겼다. 그러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위협받는 거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 우경화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심지어 공화당 안에 극우파들은 지금 트럼프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왕자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트럼프 생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지정하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또 이런 얘기 뭐 충성파들이 이거 뭐 김일성 김정은처럼 지금 재밌죠. 라는 겁니다.